예,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유엔진의 장진영입니다. 오늘 앞서서 이렇게 흥미롭게 챗GPT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을 생성할 수 있는지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이야기에서 우리가 단편적인 소스 코드의 일부분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널리 알려진 소프트웨어들이죠. 뭐 쇼핑몰이라든지 어떤 틀 속에 있는 것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제가 이야기할 파트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단계에 상당히 많은 단계들이 있는데, 그런 단계들에 조금 더 챗GPT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에자일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이 코드를 바로 직접 바로 만드는 단계에 이전에 많은 단계들이 있는데, 그 단계도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저희의 도구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에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자, 에자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공. 우리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이제 개발을 하는데 성공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노력을 어떻게 기울이냐라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우리가 소프트웨어 설계와 기획을 해서 한 번에 빵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이 폭포수적인 접근이잖아요. 기존의 어떤 소프트웨어의 개발 방법이. 그런 방법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객의 우리가 어떤 MVP나 지금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의 변화를 작게 변화시켜 가면서 프로토타입부터 해서 실제 프로덕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나중에 확장되기까지 우리의 요구사항을 그 고객의 요구사항을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적용하면서 이제 개발을 하자라고 하는 게 에자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작은 단계의 시도들을 많이 해보고 많은 실패들을 해보면서 시장의 마켓에 밸리데이션을 해가면서 결국은 어떤 소비자한테 받아들여졌을 때, 이것을 또 기회가 왔을 때 바로 확장 가능하게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고민을 이후에는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우리가 성공할수록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가 그런 피버팅을 통해서 우리의 시도들이 의미가 있는지를 충분히 밸리데이션하고 단계를 밟아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그러한 작고 하찮은 시도들을 고객들한테 하면서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계속적으로 밸리데이션 받는 그러한 에자일 프랙티스들로는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비즈니스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만드는 단계. 그런 단계에서는 우리가 디자인 싱킹이라고 해서 우리가 디자이너의 마인드로 사용자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 그 사용자가 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썼을 때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어떤 페르소나라든지 고객 여정 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공감을 한 것에서 해결책을 또 찾고, 해결책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기회죠. 그 기회를 찾아서 그 비즈니스에 실제로 워킹하는지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또 검증하고, 이러한 단계를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실제로 개발하기 전에 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이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여러 고객들한테 뭔가 어필되고 필요성이 검증이 될 때, 그때에 우리는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됩니다. 프로토타입. 작은 비용을 들여서 간단하게 작은 집을 지어보는 거죠. 고객들이 실제로 여기에 와서 사용을 할지, 혹은 우리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할 만한지, 그것을 이제 밸리데이션하는 도구로서 우리는 프로토타입 도구, 그리고 미니멈 비어블 프로덕트 같은 MVP 같은 것들을 이제 생성하시는 거죠. 자, 그것이 또 검증이 되면 우리는 우리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뭔가 프로덕션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클린 아키텍처라든지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클라우드 기술이라든지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데브옵스, 이때부터 복잡하고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건 확실히 투자를 받고 뭔가 우리 제품이 팔릴 것 같다라고 할 때 이 기술들이 그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단계들을 하나씩 볼게요. 여기에 우리가 챗GPT를 사용할 만한 단계들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페르소나를 디파인하는 단계입니다.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유저 같아 보입니다. 보면 유저, 우리의 사용자의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개인을 딱 지칭하는 것을 우리는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사용자의 어떤 그 범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우리는 하나의 이런 아주 특정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이는 몇 세에서 몇 세,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사람의 성별은 어떻게 되고 수입은 어떠한지, 이 사람의 최근 관심사는 어떠하고 뭐 기타 등등, 그러한 이 사람의 어떤 아주 주인공처럼 딱 특정할 수 있는 뭔가의 캐릭터를 우리는 디파인을 합니다. 그 디파인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우리가 만드는 그 소프트웨어 혹은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그 영역의 문제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어떤 감정, 어떤 이모션을 가질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감하기 위함입니다. 공감을 한다는 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죠. 챗GPT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챗GPT가 적어도 이런 페르소나의 유형들을 초기에 좀 뽑아준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역에 대한 어떤 문제 영역에 대한 페르소나들을 먼저 좀 추출을 해준다면, 혹은 이미 그러한 페르소나에 대한 분석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준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야기 드릴 도구에서는 먼저 이 페르소나를 먼저 도출하는 것에 챗GPT를 적용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페르소나를 도출을 했습니다.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이 공감 지도라고 하는 거를 그릴 거예요. 자, 이것은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커스터머 저니 맵이라고 부릅니다. 도구의 이름은 커스터머 저니 맵. 그러니까 고객이 우리가 제공하는 그 서비스의 결론적인 결과, 이건 대충 보니까 쇼핑몰이네요. 쇼핑몰에 어떻게 해서 접속하게 되었는지, 이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이 쇼핑몰에 어떻게 찾아 들어오고 그 속에서 제품을 평가하고 결제하고 결국은 상품을 도착받는 것까지 단계에서 어떠한 이 사람이 경험을 하는지, 좋은 경험을 계속했는지 아니면 중간중간 뭔가 불편함이나 나쁜 경험을 했는지를 우리는 이 사람이 되어서, 이 페르소나가 되어서 경험을 하는 단계가 ID의 이 공감 단계죠. 임퍼시라고 하기도 하고, 이 공감의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객이 어떠한 기대를 추가적으로 하기를 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검색 엔진에 조금 더 잘 노출되었으면, 검색 기능이라든지 혹은 결제나 이런 것이 여기는 쉬웠는데 배송이 오래 걸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뭐 이러한 부분들, 여기에 이제 고객 경험이 나빴던 부분, 그러니까 페인 포인트가 되겠죠. 페인 포인트, 페인 포인트와 솔루션을 우리는 도출을 할 수가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결국은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고객 경험 지도를 기본적으로 챗GPT가 그려줄 수 있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겪을 만한 것을 어느 정도는 기본 안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능들을 또 적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단계는 앞서서의 어떤 그 기회, 도출된 기회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솔루션을 만들었을 때, 예를 들자면 여기에 총알 배송 기능을 우리가 만들면 어떨까? 네. 고객이 배송이 오래 걸리는 부분에서 뭔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총알 배송 기능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이 비즈니스적으로 실제 돈이 되는지를 우리는 검증하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이 서비스가 누구에게 쓰일 것이며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리소스가 소요되고 비용이 소진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수익 모델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죠. 이러한 가치사슬 그런 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검증하는 단계를 우리는 거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프로토타입을 만들 겁니다. 자, 비즈니스, 돈이 된다는 판단이 되는 것을 프로토타입을
만들어가면서 계속 좀 피버팅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돈이 된다고 판단됐으니까 우리가 실제 투자자 혹은 잠재 고객에 의해 이런 와이어프레임이나 이런 툴들을 통해서 혹은 로코드, 노코드 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실제 유저에게 검증받을 수 있는 형태의 도구로 만들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부가티라고 하는 자동차를 한번 이렇게 레고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프로토타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죠? 프로토타입을 빨리 만들어서 시장에 우리가 이것이 팔릴지 고객의 반응을 시장 검증을 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프로토타입의 단계는 꼭 저렴한 비용으로 비즈니스를 스타트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프로토타입 꼭 만든다라고 하는 에자일 단계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게 시장에 미트가 된다라고 판단됐을 때 이제는 실제로 팔릴 수 있는 성능 높은 제품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랭귀지를 범용 랭귀지를 적용을 한다든지 클린 아키텍처와 같은 시스템에 안정되고 확장 가능하고 유지 보수 가능한 형태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외주를 계속 줘왔다면 자체 개발 팀도 이제 팀 구성도 이제 해야 될 것이고 개발자는 비싸죠. 개발자도 기존에 그냥 로코드 노코드로 내가 직접 만들던 것에서 실제 범용 언어를 뭐 자바나 파이썬 같은 범용 언어를 다룰 수 있는 개발자를 뽑아야겠죠. 자, 그런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스케일링입니다.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잘 팔리는 거죠. 이 자동차를 이 슈퍼카 같은 자동차인데 이거를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걸 수작업으로 계속 만들 수는 없겠죠. 이거를 자동화된 프로덕션 시스템에다가 만들어야 되듯이 우리는 이 증가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이고 자동으로 확장되고 축소되는 그리고 안정되게 운영되는 그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같은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장애가 벌어지지 않고도 확장되고 안정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그런 뭔가 복잡한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보면 불특정 다수가 매우 많은 워크로드를 한 번에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이것을 나중에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아키텍처적인 준비가 또 같이 동반되어야만 성공한다.